네, 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마켓 시황 분석 이런 거 좀 해보고 제가 찾은 재밌는 지표 하나 보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실업률이 3.5%로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비농업 고용지수는 약간 진정되는 모습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실업률이 보통 떨어지면은 지금까지는 악재로 반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반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실업률이 안 떨어지면서 어, 임금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 이런 게 보였기 때문에 이거를 골디락스라고 정말 좋은 걸로 판단을 내리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야, 이러면은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고도 서비스 물가가 잡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요. 지금 맵을 보시면 전체 섹터가 거의 다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Fear and Greed 인덱스 보시면 네, 공포에서 지금 거의 중립 단계로 올라와 있고요. 네,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죠. 46.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랬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한번 보시면 수요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48.4 침체 신호죠. 졸트 보시면 이전보다 줄었습니다. 구인 구직 이게 줄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목요일 날 쇼크가 있었죠. 주가들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었죠.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오히려 늘어버리면서 고용이 더 많아졌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ADP는 이제 국가기관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기관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한마디로 이중으로 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투잡, 쓰리잡 뛰고 있는 사람들까지 여기 다 포함돼 버리니까 고용이 더 늘어버렸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고 실제 이제 노동부에서 확인하는 부분은 가게에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정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야 너네 집에 실업자가 몇 명이야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쇼크가 돼서 하락을 했었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금 네 요렇게 또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업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것도 빠져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이러면은 또 연준이 또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골치 아픈 내용이 나와버렸습니다.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이 지난달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버렸죠. 네, 요렇게 4.8에서 4.6 이런 식으로 돼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돈을 못 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임금이 줄어드니까 임금 인플레이션이 사그라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새로 나온 거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제 이러면 사람들 많이 잘리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실업률이 어떻게 되느냐 3.6에서 3.5로 빠졌습니다. 골치가 아픈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임금이 줄고 있다. 이거에 집중을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오히려 늘었죠. 한마디로 일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데 주당 평균 시간당 벌어들이는 돈은 오히려 줄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아직은 이렇게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시간당 버는 돈이 줄어들면 여러분들 소비를 할 수 있겠어요? 요즘 못하죠. 네. 돈이 없으면 소비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매출은요? 기업의 실적은 안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당 벌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기업의 실적이 좋을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연준이 이거를 과연 여기서 와 그러면 우리 이제 기준금리 그만 올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예, 이대로 계속 뭐 더 올려서 조금 끌고 가야 이 효과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야 우리 이제 그만 올릴게 이러면 이거 괜찮겠습니까? 바로 튀어 오르겠죠. 그렇죠. 경제활동 참가율 이게 높아져야 됩니다. 훨씬 더 높아져야 돼요. 지금 약간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보시면 네, 이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온 거죠. 최소 몇백만 명의 갭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제 ISM 제조업 PMI랑 서비스 PMI 한번 보여드리면, 네, 제조업 PMI는 48.4, 지금 50 이하가 수축 국면이니까 네,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뉴 오더 보시면 신규 주문이죠. 신규 주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네, 그리고 제조도 생산도 줄었어요. 생산도 주는데 사람은 더 늘려요.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제조업 쪽에서 사람을 지금까지 워낙에 못 구했었어요. 부족해서. 그래서 조금만 버티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생산량이 좀 줄고 주문이 좀 줄어도 일단은 사람들을 고용해 놓고 버텨보자 이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집도 어느 정도지 지금 더 안 좋아지면 이거 자르겠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서비스 쪽도 보시면 최근 엄청 안 좋아졌죠. 비즈니스 액티비티 보시면 마이너스 10% 그냥 꽉꽉 안 좋아지는 거죠. 또 고용도 약간 줄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거를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다가 봤었는데 정말 좀 이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GDP랑 명목 GDP거든요. 실질 GDP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거 상관없이 네, 명목 GDP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은 네, 총 고용 인원입니다. 전년 대비 변화를 나타낸 거고요. 지금 보시면 거의 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명목 GDP랑 연관이 있는 게 뭘까요? 기업의 매출이죠. 아, 제가 마우스로 이거 적으려니까 힘든데. 네, 어쨌든 기업의 매출이 안 좋아지면 네, 인원을 줄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면은 오더가 없고 생산도 줄이면 기업의 매출이 안 좋아지는 거죠. 얘네 매출 자체가. 자, 그러면 이게 떨어진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줄여서 보시면 네, 거의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GDP랑 주가랑 같이 움직이죠. 한마디로 실업률이 높아지려면 GDP가 낮아져야 되고 GDP가 낮아지면 주가도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이고요. 지금 작년 2년 전이죠. 2년 전 연말부터 쭉쭉 빠지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추세를 그어보면 하락 추세고요.
여기서 제가 추세는 그어놨고 지지선, 저항선 이런 거 한번 그어보면요. 지금 이제 추세와 지지 이런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한번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면 이게 뚫리고 나면 저항선으로 바뀝니다. 네, 지지선이 돌파를 당하게 되면 저항선으로 바뀐다. 그리고 저항선이 상방으로 돌파를 해서 주가가 주식 차트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지지선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전에 이렇게 지지가 나왔던 부분들 있죠. 네, 요런 부분들 이제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보통 헤드앤숄더 패턴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나서 그 넥라인 정도에서 보통 이렇게 강한 저항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서 이미 요 라인쯤이죠. 요 라인쯤에서 이미 얘네가 엄청난 매물을 만들었다는 게 표시가 나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자, 그리고 나서 올랐더니 좋은 거죠. 그리고 떨어졌더니 다시 저항선, 그리고 또 저항선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죠. 많이 모여있는 모습, 매물대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선을 그어봐도 이렇게 되면 또 뭔가 여러 개 선이 찍힌 게 보이죠. 저항선, 저항선 뚫고 나서 지지선이 돼버렸죠. 또 뚫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저항선 이걸 또 뚫어서 올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지지선의 역할을 했고 뚫려버렸죠. 자, 이제는 뭐다? 또 저항선의 역할을 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로 또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 보시면 여기서도 약간 저항의 모습, 네, 이런 모습이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도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주가의 바닥이 찍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이전에 주가가 바닥을 찍은 적도 없습니다.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 주가는 무조건 경기 침체 중간에 찍히게 됩니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 아직은 사람들이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ISM 요거만 보셔도 대충 아시겠죠.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슬슬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요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사람 자르기 전에 근무 시간부터 줄이기 시작한다. 예.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줄어들고 있다. 소비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미국 GDP의 대부분을 좀 많은 부분을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가 줄면 미국 GDP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GDP가 빠지면 실업률이 높아진다.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침체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진짜 침체 신호가 좀 많이 나오고 이러면 전저점 뚫으러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저런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저항선이 있는데 그러면은 또 이런 이벤트들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번 주로 보시면 바로 화요일 날 오늘 파월 형님 출동하십니다. 요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소리 안 하겠죠 아마. 뭐 또 제가 대충 예상을 해보자면 이런 얘기 하겠죠.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다. 뭐 실업률은 고용시장은 강하고 대신 이런 뭐랄까요 임금이 줄어드는 모습은 고무적이나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너무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거고 여기서 갑자기 뭐 파월이 바보도 아니고 여기서 오히려 약간 매파적으로 나와야 지금 올라버린 주가를 눌려놓을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 이제 잡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여기서 또 풀어져 버리면 인플레이션 또 뛰어오르겠죠. 기대 인플레이션 막 미친 듯이 치솟는 거죠.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또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유가도 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원유 재고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또 목요일 날은 CPI가 나오네요. CPI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근원이죠. 근원 MOM 요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부로 들어가서 임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네요. 목요일 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오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화요일부터는 이렇게 파월이 또 세게 말을 하면 바로 날아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채권도 무사하지 못하겠죠. 채권도 보시면 요 라인에 물려있기 때문에 바로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뭐 이렇게 사람들 임금이 줄어들고 뭐 이런 거에 환호를 하는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들 임금이 줄어들면 소비가 준다는 뜻인 거고, 이제 그러면은 기업 매출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실적 시즌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데 1월 20일 전후로 해서 이렇게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 신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반등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지표들이 또 이러면 또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또.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그거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에 주가의 바닥이 찍힌 적이 없다. 그리고 실업률이 치솟아야 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인플레이션을 청소하는 건 경기 침체다. 연준이 원하는 건 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